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일종 인사드리면서 2015년 2회 스프레드 시트 일반 21번 문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필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필터란 뭐 우리 정수기 필터 같은 것들도 있죠. 필터란 내가 원하는 자료만 걸러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는 게 필터 기능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필터. 우리가 2015년 1회 문제에서도 이 자동 필터 기억나시죠? 여러 필드에 대해서는 AND만 가능하다.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와 모두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AND만 가능하다. 맞죠?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다른 곳에 필터 결과들을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다른 곳에 안 되는데 고급 필터는 다른 곳에 가능합니다. 또 고급 필터 적용 결과 표를 정렬할 경우 여긴 또 정렬, 필터한 다음에 다시 또 정렬을 하네요. 그러면 정렬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2003 버전 문제에서는 이게 맞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를 공부하던 분들은 4번 맞아? 이렇게 순간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맞았지만 2007 버전 넘어오면서부터는 숨겨진 자료에 대해서는 정렬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현재로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채우기를 한다네요. 자, 1월 그러면 여기는 화, 수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숫자의 경우에는 이 둘의 간격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3, 4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10, 15 그러면 둘의 간격이 얼마예요? 5예요. 그럼 여기는 20, 25 이렇게 두 숫자의 간격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일식되어 있으니까 화, 수, 3, 4 그래서 현재로서는 2번이 여기에 2번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A3, B3라고 했다면 답은 화가 없네요. 그런데 화가 날라고 그러네. 화 3인데 화가 다행히 없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환장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네요. 자, 먼저 이 별표 2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네요. 자, 2로 시작하는 거 딱 한 개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연 별표 그럼 뭐예요? 연으로 시작하는 거 없어. 여기 있네요. 연으로 시작하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별표 그럼 뭐예요? 연으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런데 얘는 별표 별표 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양쪽 사이드에 별표가 있는 경우에는 연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중간에 있던 어디엔가만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2번은 두 번 겹치네요. 어쨌든 간에 나오겠죠. 따라서 나오지 않는 거. 자, 나오지 않는 거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또 여기 보면은 별표는 모두, 물음표는 한 문자. 자, 그리고 이 물결 모양 기호가 있습니다. 물결 모양. 만약에 혹시라도 5번은 없겠죠. 자, 자, 5번에 혹시라도 이 별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 연이고 여기는 이 별표 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물음표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별표를 내가 직접 찾고 싶어요. 이 별표를. 그런데 이렇게 찾으면 얘도 찾고 5번도 같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별표가 들어간 놈을 직접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앞에 물결 그러면 이 별을 직접 찾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별표나 물음표를 특수문자를 직접 검색할 때는 이런 물결 기호를 사용한다.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에는 우선 정답이 1번이지만 이런 물결 기호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정렬. 자,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렬. 아까 21번 문제에서도 정렬이 나왔었죠. 자, 과거 2003 버전에서와 2007 버전에서의 기능이 조금 달라져서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푼다면 이거 맞습니다. 최대 3개까지 옛날에는 2003에서는. 그런데 2007에서는
64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자, 또 과거에는 이게 맞았어요.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첫 번째 기준에만 정렬된다. 이게 옛날에는 맞았습니다. 2003에서는. 그러나 2007에서는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순서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4번은 현재 2007 버전으로 볼 때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정렬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옵션에서. 자, 우리가 앞에 1회 때도 한번 2005년 3월 1회 때도 비슷한 유형이 나왔어요. 정렬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 기본이 위쪽에서 아래쪽입니다. 아래에서 위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자, 위에서 아래는 행방향인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은 열방향, 즉 행방향, 열방향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2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데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색상별 정렬에서 오름차순은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정렬된다. 흰색, 색에도 순서가 있나요? 색에도 순서가. 자, 한번 이 문제는 직접 실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도 2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채우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 이렇게 색상들이 쭉 있어요. 검정색, 흰색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색상들을 범위를 잡고 정렬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값이 아니라 셀색입니다. 셀색.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블럭 잡아 놓은 색들이 이렇게 쭉 표시됩니다. 자, 빨간색을 위에 표시할 건지 아래에 표시할 건지. 현재는 빨간색이 여기 중간에 있죠. 그래서 위에 표시 눌러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또는 여기를 아래쪽에 표시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셀색이 아니라 글꼴색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꼴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글꼴색 역시 잡았던 범위들이 색상이 쭉 나옵니다. 자, 노란색을 맨 아래로, 현재 빨간색이 맨 아래인데 맨 아래로 이렇게, 즉 색상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색상의 어떤 색상을, 하나의 색상을 맨 위로 맨 아래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색에 대한 정렬입니다. 자, 따라서 이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정렬에 대한 오답 정리. 1번은 64개까지. 사용자 지정 정렬은 모든 기준에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글꼴 또는 셀색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러나 색의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색을 선택을 해서 위쪽 아래쪽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병합된 셀의 경우에는 정렬할 수 없다. 아까 또 앞에서 우리가 21번 문제 했었죠. 숨겨진 행이나 열에 대해서는 정렬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워크시트에 설정된 자, 이런 윤곽기호가 있습니다. 윤곽기호. 자, 이걸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5번 문제에서. 자, 여기 윤곽기호가 있습니다. 열에 대한 윤곽기호입니다. 행에 대한 윤곽기호는 없네요. 행에 대한 윤곽기호는 없고, 자, 과거 그 2014년에 행에 대한 열에 대한 윤곽 문제가 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해제하고 싶으면, 이 윤곽을 해제하고 싶으면 윤곽 지우기를 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또는 다시 자동 윤곽을 주시면 열에 대한 윤곽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행에 대한 윤곽은 없나요? 여기 평균 있죠, 평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이 된 게 없어요, 계산이 없기 때문에 행에 대한 윤곽이 안 생기는 거고, 자, 만약에 여기다가 합계를 한번 줘봤어요, 합계를. 이렇게 주고, 다시 그룹을, 윤곽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윤곽을 주니까 열에 대한 행, 열에 대한 행에 대한 윤곽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 행에 대한 윤곽이 필요 없죠. 행에 대한 윤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윤곽을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윤곽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에 대한 값들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없기 때문에 평균에 대한 열방향, 자, 윤곽만 생긴 겁니다. 이쪽이 열이고 이쪽이 행방향입니다. 자, 이때 자,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하위 수준을 감추거나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누르면 마지막 합계 부분만 나오죠. 이 합계. 자, 2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이 윤곽 번호 중에서 항상 마지막 번호 3번이 있으면 3번, 4번이 있으면 4번 항상 마지막 번호가 전체 자료를 표시하게 된다는 거.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윤곽 기호를 클릭한다.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 현재는 마이너스 기호죠. 자, 하위 수준을 실행시키려면 자, 하위 수준 감축이죠. 하위. 자, 이 평균 현재 여기 보시면 이 평균이 여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위 수준, 이게 하위 수준입니다. 이 하위 수준이 숨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2를 클릭을 하면 전체 데이터가 표시된다. 자, 2를 클릭 또는 3이 있으면 4가 있으면 가장 마지막 번호가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해제할 때는 그룹 해제의 윤곽 지우기 또는 다시 나타내려면 그룹의 자동 윤곽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25번에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 화면을 볼 수 있는 화면 제어 기능은 자, 각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26번에 보시면 보기에 자,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 10에서부터 400%까지. 여기다 5를 한번 줘볼까요? 그랬더니 10에서 400%까지. 자, 확대 축소는 10에서 400%까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정렬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 정렬, 바둑판, 가로, 세로, 계단 이런 정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숨기기, 그러면 창이 숨겨져 버렸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숨기기 취소를 하고 나누기, 나누기, 창 나누기죠. 자, 이렇게 경계선을 이용해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 화면을 볼 수 있는 기능은 창 나누기의 개념이겠죠. 자, 창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고 자, 드래그하여 경계선을 이동할 수도 있고 자, 창 정렬 방법과 확대 축소 10에서 400%까지만 또 이 확대 축소는 인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인쇄 확대 축소를 비율을 적용하려면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 별도로 해 주셔야 돼요. 자, 현재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27번 문제. 확대 축소와 창 정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삽입해 놨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자, 인쇄 미리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자, 여백 표시를 하면 이렇게 상하 좌우 여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 꼬릿말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너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 너비. 그런데 여기 행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없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 이런 행 높이들이 있었을 텐데 행 높이에 대한 건 없고 열 너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또 미리 보기에서 적용한 부분들은 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 워크시트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에서는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내용. 자, 기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문제. 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 자, 우리가 늘상 풀던 문제죠. 연속하면 쉬프트. 또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그래서 쉬프트와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수식의 잘못된 피연산자. 자, 2015년 1회 때도 자, 한번 제가 연산자 그 오류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해줬습니다. 2013년, 13년, 14년, 14년 10월 18일에 동일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15년 1회 때도 또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자, 디바이드형은 0으로 어떤 세를 나누려고 할 때 또는 빈 세를 어떤 수를 나누려고 할 때 넘은 숫자 관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관련. 자, 네임은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까지는 물어보지 마시고 자, 이름, 함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또 이전에 콜론, 중간에 콜론 뭐 썸 해가지고 A1, B1 이 사이에 콜론을 빠뜨렸을 때도 네임 오류가 뜹니다. 자, 피연산자 P 너 P 볼류?
피볼류라고 기억을 하라고 그랬었죠. 자, 피연산자, 잘못된 인수라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밸류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타 밑에 오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30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널 오류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보시고, 널 오류. 자, 널이 뭐냐? 여기다가 한번 25번 문제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썸. 자, 이렇게 잡고, 자, 여기까지 올까요? 자, 2, 3부터 2, 5까지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썸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까지, 또 이 부분까지 영역을 잡았을 때 띄어쓰기를 한 경우입니다. 띄어쓰기.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공통 영역. 공통 영역이 있으면 답이 공통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치면 65가 되겠죠. 그런데 공통 영역이 없이 가면, 자, 여기서 범위를 다시 한번 줘볼게요. 자, 먼저 여기 주고 한 칸 띄고 여기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영역이 있나요? 없어요. 따로따로요. 니 따로 나 따로. 이럴 때 널 비어있다. 공통된 영역이 없다. 비어있다라는 의미로 널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널에 교차되지 않는 두 영역, 교차, 크로스, 교집합 되지 않는 두 영역을 계산하는 경우에 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기니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if 에러와 vlookup 함수가 있네요. 실제 직접 작성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W는 워드죠. 여기에 대한 과목명을 계산하는 건데 W는 워드, P는 뭐죠? 파워포인트, X는 없네요. X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자, W라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절대 노려야 되겠죠. 채우기 핸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건 코드예요. 그러나 표시할 건 과목명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컴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찾아야 될까요? 비슷하게 뭐 숫자 근사값으로 찾아야 되는 것. 지금 현재 W를 정확하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false를 써도 되고 또는 0을 써도 됩니다. 0을. 자, 이렇게 해서 워드를 찾았어요. 워드. 그 다음에 P는 파워포인트. X는 없어요. 그 우리 앞에서 20 몇 번인가 풀었었죠. 자, 찾지 못하는 경우. 자, 찾기 참조, choose, hlookup, vlookup 이런 찾기 참조 함수로 해당 값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NA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NA,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가 나왔을 때 if, ERR, OR, if error. 자, 이렇게 함수를 찾았으면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데, 자,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맨 위에다가. if ROR. 자, 이 vlookup으로 찾았으면 그대로 결과값을 표시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가 난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 x의 경우 이렇게 공백으로. 자, if error 함수의 특징입니다. if error 함수의 형식이죠. 특징이 아니라 앞에 수식이 나오고 그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 수식의 결과값을 그대로 표시하지만 그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뒤에 뭐 오류가 있다 또는 공백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 먼저 vlookup이 나오겠죠. vlookup. 다운표가 먼저 오면 틀려요. 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뒤로 빼줘야 되는 거죠. 뒤로. 자, 그러면 true가 오냐 false가 오냐. vlookup으로 우리가 찾기 할 때 이 w를 정확하게 찾아야 될 거냐 유사하게 찾아야 될 거냐. 그래서 정확하게 찾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실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 3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전부 다 D 함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D 함수의 특징 있죠. D 함수. 전체 범위, 무조건 전체 범위가 됩니다. A1부터 DO까지. A1부터 DO, A1, DO, A1, DO. 다 맞네요.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디에요? 조건이 F2부터 F3까지. 조건은 맨 뒤에 오죠.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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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조건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2냐, 3이냐? 이 차이네요. 자, 그러면 2, 3 똑같은데, 여기는 A가 없고, 함수 A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 여기가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디카운트 함수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름이기 때문에 디카운트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여기는 A니까 뭐 숫자 문자 다 세겠죠. A는 역시 3입니다. 숫자도 셀 수 있습니다. 디카운트로 3이니까 숫자 셀 수 있습니다. 디카운트로는 문자 영역을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트림 함수와 프로퍼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있을 때는 안쪽 함수부터 먼저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프로퍼 함수는 단어의 첫 글자만, 그래서 G-O-O-D 단어의 첫 글자만, M, morning. 자, 이렇게 돼 있겠죠.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잡아주는 게 프로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은 단어의 공백이 여러 개일 때,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2개 이상 여러 개 있을 때 그 공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재는 따라서 공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공백이 많을 때 공백을 제거해주는 게, 하나로 제거해주는 게 트림 함수라는 거. 33번 문제. 33번 문제는 직접 실습을 해보고 갈게요. 자, search, find 모두 다 찾기 함수입니다. 찾기 함수. 자, 그렇다면 여기에 search의 경우 A를 찾아라. A가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있어요. 또 A를 찾아라. A가 소문자니까 6번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 나왔어요? 왜? 즉, search 함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find 함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A가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여기 A는 첫 번째, 대문자니까. 첫 번째. 오케이? 예. 자, 그래서 find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답이 3번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4번 문제. 시트 탭. 시트 탭의 색은 변경할 수 있으나 각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자, 몇 번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밑에 색상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25 노란색,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색깔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탭색에서. 자, 즉 시트마다 색상을 동일하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서로 다른 설정으로 해야 된다니까 틀린 거네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모든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트를 직접 삭제할 수도 있다. 단! 다른 것들은 복구가 컨트롤 Z로 복구가 되는데, 시트 삭제,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이름 바꾸기는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되는데, 삭제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트의 색상을 다 똑같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 자, 매크로 이름의 작성 규칙 많이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숫자로 시작이 안 됐죠. 자, 그리고 이 언더바는 되죠. 언더바. 그런데 빼기 A 언더바 B는 되지만 A 빼기 B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얘는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는 거. 그 외에 매크로 이름 또는 이름 정의 또는 시트명에 대해서는 공백이 사용이 가능하죠. 시트명은. 일반 매크로라든가 이름 정의에는 공백이 불가능하지만 시트명에는 공백이 가능합니다. 또 시트 이름은 숫자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를 써줘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35번까지 풀어봤고, 자, 36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앞에 35번도 매크로인데 여기서도 매크로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자, 서로 다른 매크로의 동일한 하나의 워크시트,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명령어를 단순한 명령어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매크로의 장점이 되겠죠. 자,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가 마우스 동작, 사용자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키보드 동작 모두 기록이 됩니다. 키보드 작업은 기록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키보드 마우스 동작 모두 가능합니다. 자,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건 상대, 위치가 안 변하는 건 절대이기 때문에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가야 된다. 자, 37번 문제. 다음 중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 차트 구성 요소는, 자, 먼저 제목 있습니다. 제목 없네요. 레이블. 자, 레이블은 이런 것들이 레이블이죠. 레이블. 자, 계열은 뭐 하나의 계열이 있죠. 이렇게 범례는 없지만 이게 계열입니다. 이게 계열. 그 다음에 데이터표는 아래쪽에 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눈금선 여기 있죠. 이렇게 눈금선, 이런 게 눈금선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가 있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 현재 여기에 좀 네모에 있죠. 계열에 대한 색상. 자, 이게 범례 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시가 있는 거고 이 점만 빼버리면 그냥 데이터 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아무튼 데이터 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38번째 암호 설정에 관한 것이다. 암호 설정은 대소문자. 우리 뭐 네이버 이런 거 아이디 쓸 때 암호 대소문자 구분 안 하나요? 대소문자는 어디든지 구분합니다. 자, 근데 정렬을 할 때 대소문자 기본적으로 구분 안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대소문자 구분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암호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자, 암호는 파일 저장 시 일반 옵션에서 쓰기 암호와 열기 암호로 구분할 수 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쪽에 도구 있죠. 도구의 일반 옵션을 보면 자,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또는 읽기 전용 권장 또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자, 우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1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고 자, 이 문제도 과거에 좀 출제됐던 문제들인데 최근에 안 나오다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백업 파일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가 XLK인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어줍니다. 자, 열기 암호 모르면 문서를 열 수가 없어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몰라도 열 수는 있습니다. 단 암호를 모르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읽기 전용은 말 그대로 읽기, 쓰기가 안 되는 읽기 전용으로 열어주기를 권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38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3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차트와 같이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하여 그랬습니다. 계열을 선으로 표시하여 계열의 총값을 비교하고 자, 이런 우리가 이 내용보다는 그림에 좀 익숙을 해주셔야 되겠죠. 익숙. 뭐같이 생겼어요?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거미줄처럼 생겨 있는 게 방사형이죠. 산모양처럼 생기는 게 뭐였어요? 산모양처럼 생긴 게 영역형이었었죠. 영역형. 자, 이렇게 그림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이 방사형은 자체 축이 없습니다. 자체 축이 없고 계열의 값은 모두 선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 도넛 있는데 도넛은 원형 차트의 단점. 계열이 하나밖에 없는 원형 차트 맨 밑에 있어요. 축이 없다. 계열이 한 개이다. 전체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다. 여기서 계열이 한 개라는 단점을 표현해서 도넛은 다중계열을 표시하죠. 그 외에 분산, 주식, 거품, 막대, 꺾은, 영역형, 산모형처럼 생겨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품형, 세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차트다. 뭐 주식형도 한번 읽어보시고 꺾은 선형, 추세선을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들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오피스 2007, 엑셀 2007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옳지 않은 거. 자, XLSX, 일반적인 엑셀 통합 문서입니다. 자, XLTM은 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는 XLSM이죠. T가 붙은 건 뭐였죠? T가 붙은 건 서식. 그 다음에 TM이 붙은 건 매크로 서식입니다. 2번이 우선 틀린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LSB, 우리가 매크로를 저장할 때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가 퍼스널이었어요. 퍼스널.xlsb 이런 이 퍼스널.xlsb가
개인용 매크로 통합이 이 바이너리 통합 문서의 대표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LS는 과거 2003 버전에서 사용하던 확장자입니다. 자, 따라서 40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회 스프레드시트까지 모두 풀어봤고, 다음에는 이제 2015년 3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3회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